이 소망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사드립니다. 드린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우리 유언장이라든가 사전 의료 양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오랜만에 나타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맞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게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어드밴스 디렉티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느헤미야 펀드는 또 시니어 멘토링 봉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내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얻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서 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외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끝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과의 그 멘토링 사역 이런 부분들도요. 멘토링 사역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생각을 아는 것도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 모든 우리 시니어분들이 다 손자들을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팅,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페어런팅만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학에서 그랜드 페어런팅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자를 맞이하게 되실 분들은 1년 정도는 아마 코스웍처럼 지나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태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청년을 알아야지 예전 문화만 가지고 우리가 예전 우리 청년 시절의 문화를 가지고 다가가서는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되니까 이번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더 유익하고 더 공감대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었고, 이제 자기들이 수련회를 가면 우리 시니어분들을 초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간증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이런 시간을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멘토링 봉사단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는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 시니어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살아있는 그 간증을 전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이런 사역의 비전이 있는 시니어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이민자 그룹 안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간증 집회를 해주시고 또 무료로 가서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니어들을 멘토들로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지아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테네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이건 발런티어예요. 발런티어. 우리가 집회에 강사분을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발런티어로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도 조지아에 와서 간증해 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사역자 훈련 학교를 하는데, 근데 또 아무나 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멘토 학교도 또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우리 멘토들도 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2세들의 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넓혀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봉사단은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너무나 아일랜드, 이렇게 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옆 교회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누구 부를 사람 있으면 전부 한국에서 부르고,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 자원 낭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 산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미국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도 보셨지만은, 이민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리더들도 부상을 하고 있어요. 뭐 오바마가 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루이지애나에 가면은 밥 진돌인가요? 하는 가버너가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출신. 그리고 구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구글의 이번에 CEO가 인도 1.5세가 인도 출신의 1.5세가 CEO가 됐어요. 인도 출신 CEO. 그리고 또 어디에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이 쿠바 출신이에요. 쿠바 출신이 되어가지고 뭐 3세 4세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쿠바에서 건너와서 청소하신 분이고, 자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상원의원까지 플로리다 지금 진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 역사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인 우리 가치관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뭐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갇혀지 지내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어차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전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20-30년 후에 이 땅에서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당당히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꼭 코리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 종족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글로벌 시티즌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국 땅도 우리가 계속 커넥트해서 섬겨가자, 이런 마음으로 멘토링 봉사단을 꿈꾸면서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를 우리 66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66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선교적인 인생을 완성하는 스니어. 그래서 이때 선교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단어에 요즘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화면 돌아갑니까? 화면 슬라이드 하나부터 할게요. 그래서 선교적인 인생을 완성하는 스니어는 사도들의 후반전 인생도 보면은 다 젊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끝에 순교도 하셨고, 그런 가운데 보면은 요한 1, 2, 3, 4 같은 거 보면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모두 사랑이거든요. 우리 공통적인, 인간의 그 가장 공통적인 사랑에 대한 강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생 후반전에 있는 크리스찬리티는 성서적이고 교리적인 다툼을 하는 시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이 삶의 서로 돌봄과 공헌함, 이것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니어 라이프,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나눔을 경험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홈리스 사역, 아마 벌써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니어 선교를 꼭 1년에 한 차례 갑니다. 땡스기빙 다음 주간에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중앙 아메리카 쪽으로 가요. 그리고 왜 땡스기빙 끝나고 가느냐? 그때가 비행기 값이 제일 싸요.
왜냐하면 땡스기빙 주간에 다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안 타. 근데 그 주간을 또 지나면 크리스마스 주간이 다가오면서 또 하이 시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선교를 처음에 뜻하지 않게 갔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10년에 처음으로 시니어들만 가는 선교를 갔습니다. 시니어 단기 선교라고 제목을 내고 주보에 광고를 내고 모집을 하는데, 그 앞전에 갈 때 한 40명 일반인들 사이에 시니어가 그저 한 10명 이제 우리가 빌붙어서 갔죠. 그걸 갔는데, 야, 시니어 타이틀만 달면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10명 모이면 그래도 가야지, 7명 모여도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24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24명이 지원을 해서 팀별로 쫙 나눠가지고 그 이제 클리닝 팀, 전 클리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클리닝, 그리고 밥 퍼주는 밥퍼팀, 우리 특별한 재주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오시면 이제 의료팀, 또 간호사들 이제 의학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쫙 만들어 놓고서 5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면은 뭘 하고 이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들 잘하세요. 24명이 딱 그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나 잘하셨고, 체력적으로 부담될까봐 제가 제일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늘 아래에서 또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서 했더니 문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갈 때는 일생의 선교 경험을 한 번이라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자원하십시오. 제가 업고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업혀도 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다리가 안 좋은 분이 딱 자원을 하시는데 가슴이 처정하더라고요.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6일 있으면 5일 잘 계시고, 이제 마지막 날은 꼭 하루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는 게 그 문화적인 역사 탐방, 문화 탐방을 하고 와야 어떻게 보면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좀 힘들어 하시고,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셨고, 지난해에는 제가 간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한 분이 이 망고가 아니라 코코넛 그거를 따가지고 마시면 몸에 그렇게 좋단다 그러니까 한 모금 딱 마시더니 맛이 이상해, 그런데 몸에 좋다니까 하면서 들이키신 거예요. 그냥 계속 복용을 하신 거예요. 선교 내내 하루 종일 복용을 하시더니 집에 가서 숙소에서 구토를 하시고 토사 광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앓으시는데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머전시 상황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막 나무래고 이제 실컷 혼나고서는 아침이 되었는데 그래도 잠잠해지셨어요.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게 그분 힘드셨고, 또 처음 가신 분 중에 몸이 좀 약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루 힘드셨고, 그러고는 다시 극복을 하면서 아주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선교를 가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 듣죠. 아침부터 찬송하죠. 나가서 좋은 일 하죠. 남을 위해서 온전히 있다가 들어오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우리 숙소에 와서도 우리 안에서 예배 드리죠. 또 좋은 얘기 하죠. 24시간 좋은 생각, 좋은 얘기밖에 안 하고 와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간에 들은 말씀들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역을 가는데, 우리 시니어분들 전체에게 이런 선한 나눔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선한 나눔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섬기시는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식사를 같이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뱅켓을 하든 런처를 하든 해서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다가 음식을 마련하고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르면 이분들과 교회의
서로 간의 상호관계도 증진이 되고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라도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올해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 기프트 박스 같은 거를 우리 시니어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번 마련해서 커뮤니티를 한번 돌리는 이런 이제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한 나눔을 경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가보시면 전도자가 되자 해서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것과 전도에 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온 뒤에는 이제 워크숍을 들어가시게 될 텐데, 이 워크숍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전도예요. 그런데 일반 전도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 장로님은 일찍부터 이른 나이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선교사로 결단하시고 아르헨티나를 가셔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 생활, 또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살다가 오셨는데, 지금도 스페니쉬를 하시니까 우리 이쪽 다운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시면서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 일주일에 2번인가를 나가십니다. 그래서 빵, 물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그 팀을 만들어서 한 4분 정도가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그럼 중앙아메리카를 안 가더라도 선교가 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히스패닉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도 사역을 하는데, 또 그와 함께 난민자를 향한 전도 사역도, 또 봉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모셔서 우리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도 난민촌이 있어요. 레피지 빌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세계 각국에서 온 정말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예전에 EM에서 섬겼습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쪽에서 가서 뭐 유치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모은 수익금을 가지고 가서 또 전달하고, 또 내지 들어온 물품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워크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뮤니티 속에서 전도자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시니어들 가운데요,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에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스페니쉬가 아주 플루언트하진 않더라도 대화가 되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시니어 단기 선교를 다녀오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말씀드린 거예요. 시니어도 단기 선교 문제가 없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녀오고, 가까운 지역, 너무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은 우리가 비용과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요. 또 시니어들의 활동량에 맞는 그런 사역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선교가 되고, 또 선교를 갈 때 저는 우리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같이 가시는 분이 다른 교회 분들을 권해서 오시면, 그러면 훈련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훈련을 꼭 받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혼란이 생기고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5주 동안 최소한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단기 선교가 뭔지, 우리는 지금 팔도일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미션이 뭔지, 우리는 짧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의 무탕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아주 사역들을 잘하시고, 또 이제 요 시간 뒤에 워크숍에 김도국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단기 선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실 텐데, 김도국 장로님은 안경사역의 전문가세요. 안경사역, 뉴욕에서부터 안경사역을 하시다가 아틀란타 내려오신 지 이제 한 4, 5년 되셨는데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7차례 가는 중에 4번을 같이 갔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 존경심이 저절로 나와요. 식사도 안 해요. 식사도 안 해요. 안경 하나라도 안경 더 맞춰주려고 그냥 애쓰시는 거 보면은 저 정말
감동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안경사역을 중심으로, 그러나 안경사역만 간다라면, 의료사역만 간다라면 그 전문 지식을 모르는 분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쉽게 가야 돼요. 선교는 쉽게 가는 게 그저 밥만 주고 와도 돼요. 밥만 주고 와도 되는 그런 선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는 예상컨대 선교도 분명히 패턴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제사역 중심의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선교가 구제사역 중심의 그런 선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오히려 교육적인 사역으로 해서 우리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 제공,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갖다 전해주는 것, 또 기술 전문 학교 같은 것.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구제사역을 하는 그 선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이 많은 곳에,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도시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시니어분들 가운데 뭐 직업 가운데서 기술직을 가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 제빵 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뭐 얼터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우리의 직업적인 그 훈련들이 선교지에서는 이제 기술 학교로 전환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또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과테말라의 김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그 젖소 양육 사역을 가서 전하시는 그런 사역에 헌신하셨는데, 그분도 66세에 편한, 아주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 생활 계속 계시면 75세, 6세도 계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66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떠나가지고 자기가 과테말라에 들어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젖소 양육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단기 선교의 또 내지는 중기 선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뭐 멀리 가든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 이런 일들이 내 적성에 안 맞다면은, 이번에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드리자면은, 교회 안에 우리 한국에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했는데, 혹시 뭐죠? 아나바다 운동. 그렇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재활 용품 사업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활용품 사업의 그 하나의 응용으로 우리 교회는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 하나를 이렇게 스토리지처럼 또 샵으로 활용을 하면서 재활 용역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긍휼의 집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노병찬 장로님을 모시고서 우리 한번 긍휼의 집 사역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브로셔가 하나 있죠. 조그만한 브로셔, 긍휼의 집. 그죠? 예. 그걸 한번 펴보세요. 노병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그래서 이걸 펴놓고서 우리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인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집에서 혹시 남은 물건들, 뭐 다 쓰시는 물건들이에요. 그게 돈이 될 거 파시려면 금방 뭐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팔립니다. 그러고 파실 겁니다. 파실 때 만약에 그것을 누굴 준다든가 버리려고 할 때 교회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거기에 나눠줄 사람, 또는 바꿔 갈 사람, 또는 같이 가서 도움을 될 수 있는 거 해서 해보니까, 실제 우리 교인들이, 젊은 분들은 애들 용품에 상당히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설레만 몇십 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아까워서 못 내요. 근데 이거를 한두 가지 이렇게 내기 시작함으로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절약하지 못하고 자꾸 사기만 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전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공제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수요일하고 저희 교회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교회는 나오니까
그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나오고 또 이런 큰 물건들 이사 가실 때든지 포니처 같은 거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픽업하고 이래서 매주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그 권호수 장로님은 힘쓰는 일을 하세요. 이제 겨우 78세밖에 안 되셔가지고 그분은 농작 뜨는 일을 자기 몫이에요. 근데 타고난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호수 장로님하고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뭐 그저 옷자락 이렇게 가져오는 수준의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이사를 가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가구 가져가세요, 소파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뭐 큰 것들을 또 옮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집사 젊은 분들도 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아틀란타에는 조지아 텍이 있는데 조지아 텍에 보면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물건을 거래하는 웹사이트인데 이제 상자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분이 이제 도네이션 하는 욕심으로 우리 집에 이런 소파가 있으니 긍휼의 집 이름으로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그럼 긍휼의 집 사이트 이름으로 올리면 판매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이 긍휼의 집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와서 가져가세요 하면 이분은 여기로 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판매금은 도네이션으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몸 움직이지 않고 하나 정리도 안 했지만 삼자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도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백찬 장로님께서 뭐 10년 전부터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아나바다 사역 하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크게 할 것 없이 선교 가실 때 처음에 선교 가실 때 물품 정리해서 주는 것만 해도 아나바다예요. 아나바다. 그래서 따로 돈을 들여서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중앙 아메리카 갈 때는 반팔, 반바지,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 잘 가지고 오는 사역만 시니어분들이 팀을 만드시더라도 좋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슬라이드 2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가 보시면 미국을 위한 기도 운동을 넓혀가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마인드를 이제 미국까지 우리가 펼치자.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Pray for America라고 하는 오거니제이션을